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제목은 궁합이 좋아도 이혼할 수 있다. 이러한 제목을 붙여봤는데 어찌됐건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남녀 부부 해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다수의 방법이 있지만 또는 이 남녀 간의 궁합은 꼭 본다고 그래요.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하고 절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부가 해로할 수 있는가, 부부의 성격이 잘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게 되는데 이것은 명리에서도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 예전에는 나범 오행으로 궁합을 봤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는 억부로서 궁합을 보기도 하고 또는 무슨 띠가 예를 들어서 소띠니까 닭띠가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궁합을 보기도 하고 수많은 그러한 방법들이 있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21세기 현실에 맞는 이 궁합론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이것에 대해서 필자가 글을 써봤는데 궁합이 좋아도 이혼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왜 이혼을 할 수 있는가? 궁합이 좋다고 해서 부부 해로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남편이 바람 필 사람, 아내가 바람을 필 사람, 등등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혼은 할 수 있다 그래요. 대세운이 상전운으로 가게 되면, 즉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요. 이 남명의 대세운 그리고 여명의 대세운 이 부분이 이 여자는 화운으로 가고 남자는 이 수운으로 간다면 거의 문제가 된다 그래요. 가령 남명의 이 관인상생격에서 남방운인 관인운으로 흐르고 여명은 생재격에 북방운이 식상재운으로 흐른다면 이런 경우 남명은 화기가 용신이고 여명은 수기가 용신일 경우 이미 격국에서도 문제가 있겠고 행운 또한 수화상전으로 흐르기에 부부간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다. 즉 다시 얘기해서 궁합으로서는 서로가 좋다. 이 여자의 사주에서 무토일간 남편을 만났다. 그런데 여명은 기토였었다. 그래서 무기토가 형제이기 때문에 잘 맞는 궁합이다. 그런데 이 남자 사주는 관살이 왕성해서 관인상생의 운으로 흐르고 있고 신양용인격으로 격국을 정한 그러한 상태이고 여자 사주에서는 비겁이 왕성을 해서 용신대운의 식상재운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 대운으로 보면은 이 남자는 남방운이 용신운이고 여자는 수기운이 용신운인데 이 대운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거의 80% 이상 부부 헤어지게 된다. 이러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다. 다 같은 용신운인데도 헤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기토일간과 무토일간이 만난 것은 잘 만났다. 오누이가 만난 것 같다. 그렇지만 이 남편은 관인상생의 운을 반기고 여명은 식상재운을 반기고 그렇다면 일간의 조건은 맞지만 전체 사주의 조건에서는 서로 가치관이 틀리게 된다. 여자는 식상재운으로 대범한 성격이 될 것이고 이 남자는
관이 상생의 운으로 아무래도 소극적인 꼼꼼함으로 나타난다. 완벽주의자가 될 것이고, 이 여자는 남자 성격에 대범하게 사업가의 명식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쪼잔한 남편,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대운과 사주 구조가 일간에서는 서로가 맞는 성향이라 해도 이 전체적인 성향에서는 맞지 않게 된다. 이것을 가치관이 다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엊그제 그 궁합론에서 설명을 했었지만은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이러한 차이가 있게 된다. 남녀 서로가 추구하는 부분에서 남명은 인수를 추구하고 여명은 재물을 추구하기에 각자 용신운이라 할지라도 부부화합은 기대할 수 없으며 부부 이별수로 작용한다. 남녀 처음 만남에서 서로 상전운이라면 인연법상 만나게 되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때의 운이 서로를 화합시키는 운이었기 때문에 이때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운이 역으로 흘러가면 종국에는 부부 파탄으로 결말이 나게 된다. 남녀 궁합에서 이 대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분을 반드시 참고해야만 한다 그래요. 남명사주에 식상제가 합의된 경우나 여명, 식상, 관살이 합의되어 있는 명식에서 합중, 봉충이 발생하면 부부, 이별하는 일이 많은데 상당히 이별을 많이 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남자의 사주였을 때는 식상과 재성이 합의되어서 예를 들어서 신자 합의되어서 이 자수를 처로 삼은 경우 여자 사주에서는 유금이 있었고 남편은 사화였었다. 그래서 사유합으로 식상합이 되었다. 이런 경우 유금을 충파시키면 부부 이별이요. 또는 신자 합의되었는데 이 자수를 충파시키거나 신금을 충파시키면 부부 이별수가 들어간다 그래요. 이런 경우 사주의 궁합상의 문제가 아니다. 즉 서로 간의 궁합은 잘 맞는다 해도 대운에서 거역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남명 신양 용인의 사주에서 인수를 파극하는 운이나 신강에 설을 쓰는 사주에서 식상 용신이 충이 되는 그런 운기에서는 조루증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그래서 사람이 무기력하게 되는데 용신을 충하기 때문에 무기력해진다고 봐도 될 것이다. 이 어딘지 모르게 불평, 불만, 짜증이 잔뜩 짜증난 얼굴이 될 것이다. 이때 이것을 보고 있는 여자 입장에서는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아도 될 일인데 뭐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느냐. 당신 내가 결혼을 잘못했는 모양이다. 아무래도 당신은 쪼잔한 사람이다. 이처럼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성적 궁합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이처럼 능멸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된다. 이 부분이 전부 다 대운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요. 이런 현상이 되었을 때 이 남명에서는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 정력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건강 상태와 틀리다. 나의 기분 상태하고도 틀리다. 이 운에서 그것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명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한다. 이 여자의 마음을 배려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남편의 오해에 골이 깊어진다. 그러나 이 남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몸이 내 몸인데 실제로 내 몸이 아니다 그래요. 말을 안 듣는다 그래요. 손가락 발가락 다 움직이죠.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는, 말을 듣지 않는 놈이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대운과의 관계가 밀접하다. 이처럼 알고 계시면, 또는 자기 사주의 오행, 그 부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기작용에 의해서 심리 구조의 변화와 육신의 변화까지 생기게 되는데, 한번 피운 바람 외정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여명사주도 있다. 이러한 경우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성분으로 나타나고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되니 서로 간에 불신이 쌓여 결국에는 아주 작은 실금이 났는데, 그 실금이 댐을 무너뜨려 버린다. 어떤 초등학교 예선과 교과서에 그런 거 있었죠. 이 댐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자기 두 손으로 그 구멍을 막아가지고 댐이 안 무너졌다는 그런 글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아무리 단단한 댐이라 할지라도 금이 나면 차츰차츰 벌어지기 시작해서 무너져 버린다. 부부 사이도 이와 마찬가지다. 한번 능멸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풀어주지 못하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파경에 이르게 된다. 이 파경이라는 것은 이 거울이 깨지는 것을 파경이라고 한다. 이 거울은 나의 또 다른 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거울이 깨져버렸다. 나의 또 다른 나는 나의 반쪽이다. 내 반쪽이 깨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일심동체이다. 이 부부는 한 동체이지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부간은 왜 동체냐? 즉 천간지지에서 천간은 나요, 지지는 배성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간지가 한 육체이듯이 부부는 한 육체이다. 그러기 때문에 파경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의 주안점은 세운에서 서로를 잘 붙잡아 주면 무난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느 한쪽이 이 대운에서 삼합을 이루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해묘미 삼합을 이루었거나 인묘진 방합을 이루었다면, 이것이 진합인가 가합인가를 반드시 살펴야 된다. 이때 진합이라면 거의가 부부 이별 도장을 찍으러 가는 일이 많다. 그래서 남녀 궁합에서 격국과 용신 대운을 충분히 살피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알려주고, 그때만 지나면 되니까 이때는 잠시 떨어져 있거나 이때는 부부 사이 괜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조심해라.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상담사이다. 예전에는 사주와 운기가 다소간의 문제가 있어도 부부 해로했다고 그래요. 이 남편이 싫으면 밭에 나가서 밭을 매면서 싫어하는 마음을 잊어먹기도 했었고, 참을성과 인내성이 있었지만 요즘 시대는 특히 핸드폰의 발달, 이런 부분으로 너와 나를 구별하고 이 상대, 남편의 높고 낮음, 아내의 높고 낮음, 이것을 구별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별하는 일이 예전에 비해서 몇 수십 배가 더 많은 세상이다. 그래서 결론은 상대의 덕을 보려고 하는 결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리워서 결혼을 하겠다, 이런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이 여자가 그리워서 어떻게 여자 덕 좀 볼까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런 때는 결혼을 절대로 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결혼은 어떨 때 해야 되냐? 우리 서로 화합해서 서로 간의 행복이 하나였다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는 기쁨을 같이 한번 누려보자. 하나하나가 만나서
둘이 되니 이 둘이 되는 기쁨을 같이 한번 누려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나는 당신의 무엇이 되겠다. 나는 당신의 필요한 무엇이 되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면 결혼하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코 상대의 덕을 보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이 결혼은 아니다 그래요. 요즘 시대는. 부부간에 가치관이 잘 맞는다면 이별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데 평고 사주 일적에는 운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중화가 이루어진 사주는 운기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여명 관인 상생격이나 명관 과마 여명은 현묘양체이고 기분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규격의 삶을 살고 그 남편의 품질 또한 길선하고 좋은데 돈보다는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을 원하는 성격적인 심리가 이 관인상생 명관가마 이러한 사주들이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게 된다. 그래서 살림과 내조를 잘하며 남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해바라기로 모든 기대를 남편에게 두고 외부 활동보다는 남편이 좋아하는 현무양체의 덕성을 기르고 남편과 자식 등 모든 육친에게 자상한 성분으로 작용하는 것이 관인상생, 살인상생, 명관과마 여성들의 특징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는 여명을 원하는 남자라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지식해서 조금은 문제가 있다. 요즘 시대에서 멋내고 뽐내고 외식하고 잘난 척하고 하는 시대의 여성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여성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때 사주격이 좋아도 병화 일간은 제외시켜야 된다. 병화를 제외시키는 이유는 수많은 통변들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글을 참고를 해보시고 병화 일간 여성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관인 상생격이나 명관가마의 명식은 가령 어떠한 모임 파티장에 갈 때 순수함을 지향해서 5년 전 10년 전에 입었던 이 옷이 뭐가 어때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런 옷들을 쌓아놓고 옷들을 장롱 속에다가 수십 벌 놔두고 그것을 자랑하는 요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메이커로 이것은 어디에서 얼마짜리인데 이것이 우선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사실은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어찌됐건 이 관인상생격은 참을성, 인내력, 현모양처 사회생활 또 멋을 알고 쓸 때는 쓸 줄 아는 성격으로 힘들여 모은 재산을 사회에 하기도 하는 성분이 이 살인상생격에 해당이 된다. 이 살인상생격은 관인상생격과 달라서 기분파적인 기질도 상당히 강하다 그래요. 살인 상생이니까 이러하다고 말하기는 그러나 어렵다. 이 살인 상생이도 정관생 정인이 있고 편관생 편인도 있으며 용신이 되는 글자의 유기 우력 또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급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병화 일간은 제외를 시켜야 한다. 그런데 왜 필자가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병화 일간은 호화롭게 꾸미고 다닌 사람이 많고 나이 7, 80이 되어도 아주 빨간 루즈를 칠하고 빨간 옷을 입고 이런 사람이 병화일간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요. 여명사주 대체로 관인상생격이나 명관가마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
어찌됐건 살인 상생에서는 남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유행에 해당이 되고 남편의 덕도 크지만,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사회생활을 같이 부부 활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식상제격을 만나라. 식상제격은 그렇지 않다. 잘 벌고 잘 쓰고 기분 파이고 사람 멋낼 줄 알고 뽐낼 줄도 알고 폼사할 줄도 안다. 그러나 사주격이 잘못됐다면 그것도 아주 잘못됐겠죠. 어찌됐건 이 명광가마사주는 이 장인 어른의 전 재산을 남편한테 물려주는 일도 많은데, 그래서 이 남자는 처덕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주가 명광가마사주이다. 이러한 재생관의 명광가마사주는 이 장인이 남명을, 이 필자가 감명하면서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장인 어른이 남자를 이 고등학교 때부터 딱 점을 찍더라 그래요. 유학을 보내주고 그리고 자기 딸을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키고 회사를 물려주는 여러 사람을 봤다 그래요. 이 장인어른, 이 남자의 장인어른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해주더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부터 모든 것을 대주고 유학 생활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회에 나와서 큰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 남편이 자기를 배신한다고 울고 많이 하더라 그래요. 속에 쌓여져 있는 그것이 아주 많더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참 이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을 한마디로 필자가 얘기한다면 그 남자가 죽일 놈, 뭐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아까 필자가 서두에서 얘기를 했던 운에서 거역을 한다. 즉 남자는 양기를 잡고 여자는 음기를 잡고 둘 대운이, 한 사람은 여자는 이쪽으로 가고 남자는 이쪽으로 가고, 그런데 딱 만나야 될 부분에서 정확하게 딱 만나서 무슨 좌우충이 됐건 해사충이 됐건 이런 식으로 완전히 깨부시는 뭔가가 되었을 때, 이때 헤어지는 일이 무척 많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